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크롤링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금융 웹사이트에는 주가, 재무 정보 등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주식 정보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크롤링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크롤링 혹은 스크래핑이랑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크롤링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거든요. 특정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쉬지 않고 크롤링하는 행위를 무한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무한 크롤링은 해당 웹사이트의 자원을 독점하게 되어서 타인의 사용을 막게 되며 웹사이트에 부하를 줍니다.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동일한 IP로 쉬지 않고 크롤링을 할 경우 접속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접속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의 페이지를 크롤링한 후 1초에서 2초가량 정지하고 다시 다음 페이지를 크롤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문기사나 책, 논문, 사진 등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통해 부당 이득을 얻는다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서버에 파일을 요청하면은 서버는 이에 해당하는 파일을 우리에게 보내주죠. 크롬과 같은 웹브라우저는 이러한 과정을 사람이 수행하기 편하고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인터넷 주소는 서버의 주소를 기억하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롤링에서는 주로 get과 post 방식을 사용합니다. 먼저 get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get 방식은 인터넷 주소를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나 파일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쿼리를 &나 물음표 형식으로 결합해서 서버에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퀀트라고 검색을 해봅시다. 그러면 주소 끝부분에 쿼리는 퀀트라고 입력이 됐고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보여주게 되죠. 이런 거를 통해서 네이버는 get 방식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고 입력 종류는 쿼리, 입력 값은 퀀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검색을 헤지펀드라고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은 헤지펀드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URL을 보시면 지금 입력한 검색어는 헤지펀드로 쿼리에 들어가고 기존에 입력했던 값은 오쿼리라는 부분에 퀀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응용하면은 URL을 통해서도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쿼리 부분을 파이썬이라고 검색하면은 쿼리에 맞게 페이지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포스트 방식은 사용자가 필요한 값을 추가해서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get 방식과는 달리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쿼리를 바디에 넣어서 전송하므로 요청 내역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당첨 결과 회차별 당첨 번호를 눌러본 다음에 원하시는 회차를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은 해당 회차의 당첨 번호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회차 번호를 다른 거를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인터넷 주소는 안 바뀌는데 페이지 내용만 바뀌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즉 앞서 살펴봤던 get 방식에서는 입력 항목에 따라 웹페이지 주소가 변경되었지만 포스트 방식을 사용해서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할 때는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 방식의 데이터 요청 과정을 살펴보려면 개발자 도구 화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크롬에서 F12키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 화면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여기서 네트워크 탭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회차를 아무거나 찍은 다음에 조회를 눌러보시면은 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통신 과정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게임 리절트.do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게 당첨 번호를 요청하는 건데 헤더스 부분에 보면은 리퀘스트 URL이 서버 주소를 의미하거든요. 리퀘스트 메서드를 보면은 포스트 방식이라고 나타나죠. 그리고 페이로드의 폼 데이터 부분을 보면은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값이 우리가 요청한 회차 번호에 해당하죠. 그리고 만약 회차 번호를 다른 거를 선택해서 777 조회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요청 과정이 나타나고 역시나 맨 상위에서 페이로드를 살펴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선택한 회차인 777로 변경되게 되었죠. 이처럼 포스트 방식은 요청하는 데이터에 대한 쿼리가 get 방식처럼 URL을 통해 전송되는 게 아니라 이런 바디를 통해 전송되므로 이에 대한 정보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확인할 수 없으며 개발자 도구 화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크롤링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과정을 따릅니다. 먼저 리퀘스트 패키지에 get
혹은 post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HTML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BS4 패키지의 함수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클렌징 해야 되겠죠. 이제 기본적인 크롤링을 시작으로 get 방식과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받는 예제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롤링의 간단한 예제로 많이 사용되는 Quote2Scrap 사이트의 명언을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은 여러 명언이랑 명언을 말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는데,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데이터가 어떤 태그에 위치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를 위해서 개발자 도구 화면을 여시고 엘레멘트를 선택해서 오른쪽 검사를 눌러보시면은 HTML 태그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면은 HTML 태그가 화면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각 네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div 태그에서 클래스명이 쿼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죠. 밑에도 보면은 동일한 부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명언 같은 경우는 그 하부에 스팬 태그 그리고 클래스명이 텍스트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네모에서도 똑같이 스팬 태그 클래스가 텍스트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말한 사람 같은 경우는 검사를 눌러보시면 여기 네모에서 하부의 스팬 태그 그리고 그 하부에 스몰 태그인데 클래스 이름이 author인 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말한 사람에 해당하는 정보인 about의 링크는 여기 네모 부분 하부의 스팬 태그, 하부의 a 태그 그리고 href 속성에서 속성 값으로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이동하기도 하죠. 이처럼 개발자 도구 화면을 이용해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데이터가 어떤 태그에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를 토대로 파이썬에서 크롤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크롤링을 할 때 필요한 리퀘스트 함수를 rq라는 별명으로 불러오고, URL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URL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get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rq.get을 해주고 함수 내부에 URL을 입력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quote를 확인해 보면은 리스판스가 200, 즉 HTTP 요청이 200번 되면은 제가 성공적으로 요청을 한 거라 그랬죠. 그 다음 quote.content를 해보면은 화면에 나타난 HTML 정보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텍스트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롤링을 하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크롤링을 하기 편한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BS4 패키지에서 beautiful soup이라는 함수를 불러오고, quote.content가 우리가 위에서 HTML 정보였죠. 그거를 beautiful soup 함수에 넣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실행을 하고 quote HTML을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개발자 도구 화면에서 살펴봤던 거랑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죠. 이거 같은 경우는 beautiful soup 객체라고 표현합니다. 즉 HTML 요소에 접근하기 쉬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태그 정보를 이용해서 원하는 내용들을 가져와야 되겠죠. 먼저 beautiful soup에서 find 함수를 이용해서 크롤링하는 법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개발자 도구 화면에서 명언에 해당하는 부분은 클래스가 quote인 div 태그 그리고 그 하부에 클래스가 텍스트인 스팬 태그에 위치하고 있었잖아요. 이를 이용해서 명언만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uote underbar html 해주고 find all을 해줍니다. 그리고 div 태그였죠. 그런데 클래스명이 quote인 부분에 네모가 위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클래스 뒤에는 밑에 언더바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quote div라는 데 저장을 하고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div 태그 그리고 클래스명이 quote인 부분만 발라내게 됩니다. 이게 화면에선 어떤 부분이냐? 여기 네모, 여기 네모, 여기 네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온 거거든요. 0번째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가장 상단에 있는 네모 부분인 거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한 명언이 나타나 있고,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명언만 뽑는 거죠. 명언만 해당하는 거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스팬 태그 그리고 클래스명이 텍스트인 부분이니까
이거를 한 번 더 찾아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find all 해주고 스팬 태그, 그런데 클래스가 텍스트인 거를 해보면은 이렇게 뭔가 명언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텍스트 정보만 뽑고 싶을 때는 0을 통해서 리스트를 풀어주시고 텍스트를 하면은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출이 됩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명언 부분을 한 번에 추출하면 되겠죠. 그럴 때는 for 문 중에서 리스트 레포 형태를 이용하면은 매우 쉽게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쿼트 div에 우리가 네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었고 i.find all span 클래스가 텍스트, 그리고 0으로 리스트를 풀어주고 .text for I in 쿼트 div. 그냥 요 두 개 코드를 하나로 합친 거거든요. 이거를 리스트 네포 형태로 작성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명언에 해당하는 부분만 굉장히 쉽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도 있는데 지금 태그를 2번 찾아서 들어갔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2개만 있어서 지금 쉽게 태그를 찾아 들어갔는데 만약 데이터가 존재하는 곳의 태그를 여러 번 찾아 내려가야 될 경우는 find all 함수를 이용하는 게 약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select 함수를 사용하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원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태그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port.html, 요거는 HTML 정보였죠. 그런 다음에 select를 해주시고 div.quote를 해주면은 div 태그인데 클래스명이 quote인 거거든요. HTML 시간에 우리가 클래스명 앞에는 점을 붙인다고 했었죠. 그거를 응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화살표를 통해서 하부의 태그라고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팬 태그 .text, 그러면은 태그는 스팬인데 클래스명이 텍스트인 거를 의미하겠죠. 이거를 실행하고 쿼트 언더바 텍스트를 해보면은 한 번에 2개의 태그를 찾아 들어가게 되었죠. 이거 역시 리스트 네포 형태를 쓰면은 텍스트 형태만 굉장히 쉽게 발라낼 수 있거든요. i.text for I in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명언에 해당하는 부분만 쉽게 추출이 됩니다. 이번에는 명언을 말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크롤링 해볼게요. 해당 데이터는 클래스가 쿼트인 div 태그, 하단에 스팬 태그, 그리고 다시 하단에 클래스가 author인 small 태그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걸 이용해서 찾아보면 이렇게 태그를 쭉쭉쭉쭉 합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하고 한번 확인해 보면 뭔가 명언을 말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죠. 여기서 텍스트 정보만 또 리스트 네포를 이용해서 뽑아내면 되겠죠. i.text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은 명언을 말한 사람만 리스트 형식으로 뽑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한 사람에 대한 정보인 about에 해당하는 링크를 추출해 볼게요. 해당 주소는 클래스가 쿼트인 div 태그 하단에 스팬 태그, 다시 하단에 a 태그, 그리고 href 속성 중에서 속성 값에 위치하고 있었죠. 먼저 이런 식으로 select 함수를 이용해서 태그를 찾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찾아가 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확인해 보면 뭔가 링크가 있는데 속성 값에 지금 주소가 있죠. 속성 값을 뽑는 법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0을 해서 리스트를 풀어주고 괄호를 하신 다음에 속성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속성명의 속성 값에 해당하는 정보가 출력이 되거든요. 이거 역시 리스트 네포 형태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링크에 해당하는 정보도 이렇게 쉽게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 속보의 제목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inance.naver.com을 입력해서 네이버 금융에 접속하신 다음에 뉴스를 클릭하시고 실시간 속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URL이 이렇게 되겠죠. URL을 보시면 지금 뭔가 갯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여기 실시간 속보들이 해당하죠. 그러면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자 도구 화면을 열고 엘리멘트 부분에서 제목 부분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 검사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HTML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구나를 확인해 보면은 DL 태그가 뭔가 기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위치하고 있고 밑에 DT 태그 클래스가 썸 같은 경우는 썸네일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밑에 DD 태그 클래스가 article subject 부분이 뭔가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목은 A 태그 href에 링크가 들어가 있고 타이틀 속성의 속성 값으로 제목이 위치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텍스트로 제목이 위치하기도 하죠. 이걸 이용해서 한번 크롤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퀘스트 함수를 불러오고 BS4 패키지에서 beautifulsoup 함수를 불러오죠. 그리고 URL에다가 금융 속보에 해당하는 URL을 입력하고 지금 get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rq.get을 해주면 되겠죠.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200번 제대로 데이터를 불러왔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고 beautifulsoup 함수를 통해서 beautifulsoup 객체로 불러와야 된다고 했었죠. HTML 정보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제목 부분에 어디 위치하고 있었냐? DL 태그에서 클래스가 article subject인 DD 태그 그리고 A 태그 중에서 타이틀 속성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걸 이용해서 select 함수를 이용해 볼게요. DL 태그 하부에 DD 태그 그런데 클래스명이 article subject 그리고 하부에 A 태그 위치하고 있었죠. 해본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은 뭔가 제목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서 제목만 뽑으려면은 먼저 0번째를 하고 이렇게 속성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속성 값에 해당하는 텍스트 정보가 나타나게 되죠. 이거를 리스트 네포를 통해서 한 번에 제목 부분만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은 제목 부분만 한 번에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을 크롤링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나 재무정보와 같이 금융 데이터의 경우 테이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제공될 경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매우 간단하게 테이블에 해당하는 내용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List of Countries by Stock Market Capitalization 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위키피디아에 전 세계별 국가 시가총액 데이터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미국 시가총액, 중국 시가총액, 일본 시가총액 이렇게 국가별 주식 시가총액이 나타나 있고 밑에 가시면은 히스토리컬 시가총액 데이터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밑에 마지막에 보면은 레퍼런스 부분에 또 뭔가 테이블이 나타나 있죠. 여기서 테이블만 한번 크롤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RL을 복사하시고 테이블을 가져올 때는 판다스 패키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URL에다가 복사한 URL을 입력하고 pd.read_html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tbl 부분을 확인해 보면 리스트고 4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화면에서 확인했던 테이블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불러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화면에서 봤던 것과 똑같죠? 미국의 시가총액, 중국의 시가총액 이렇게 나타나 있고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역사별 시가총액 데이터가 나타나 있고 세 번째는 밑에 레퍼런스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도 밑에 레퍼런스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는 HTML 정보를 불러오고 태그와 속성을 찾을 필요가 없이 판다스의 read HTML 함수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get 방식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post 방식 크롤링을 한번 살펴볼게요. kind.krx.show.kr을 입력해서 한국거래소 상장 공시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시 전체 더보기를 클릭하면은 일간 전체 공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검색을 누르면 해당 날짜의 공시 내용이 나타나는데 날짜를 다른 거 찍고 검색을 눌러도 페이지의 내용은 바뀌는데 URL은 안 바뀝니다. 다른 날짜를 찍고 검색을 눌러도 동일하게 URL은 유지가 되죠. 이런 걸 봐서 이거는 get 방식이 아니라 post 방식을 쓰고 있구나 라고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post 방식은 요청하는 데이터에 대한 쿼리가 body의 형태로 전송되므로 개발자 도구 화면을 통해서 해당 쿼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개발자 도구 화면을 열고 먼저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원하시는 날짜를 찍고 검색을 눌러보시면은 today disclosure.do 요게 데이터를 요청하는 과정이거든요. 보시면은 먼저 headers 부분에 request URL이 우리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URL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request method가 post 방식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 payload 부분에 우리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thod 이런 내용들을 쭉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sell date 부분을 보시면은 2023-0120 우리가 선택한 날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만약에 다른 날짜를 선택하고 검색을 눌러보면은 여기는 또 sell date가 새로 입력한 1월 10일로 변경이 되었죠. 이걸 이용해서 포스트 방식을 크롤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함수들을 불러오고 여기 URL과 페이로드 부분에는 각각 무슨 값을 입력해야 되느냐? 먼저 URL 같은 경우는 여기 headers 부분에 request URL에 해당하는 부분을 입력해야 됩니다. 여기 URL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request URL을 입력하셔야 되거든요. 왜냐? 우리가 지금 여기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요청하니까 이 주소를 입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payload는 여기 payload 탭에 있는 부분을 텍스트 형태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마켓 데이트나 설치 모드처럼 입력 값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굳이 입력을 안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값이 있는 부분만 딕셔너리 형태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한 다음에 실행을 하고 지금 포스트 방식이니까 get이 아니라 host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URL을 해준 다음에 데이터에는 요청 값인 payload를 입력해 주시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200번 뭔가 지금 데이터를 제대로 받아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뷰티풀 숲 객체로 한번 기계적으로 변경해 보는 거죠. 점 컨텐트 데이터 컨텐트가 HTML 정보니까 이거를 뷰티풀 숲 객체로 변경하고 HTML 정보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뭔가 공시 내용이 나타나는데 지금 데이터가 좀 복잡한 형태로 생겼죠.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엑셀 데이터가 HTML 형태로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형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prettify 함수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뷰티풀 숲에서 파싱한 파스트리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유니코드 형태로 돌려줍니다. 실행을 하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유니코드 형태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테이블을 크롤링할 때는 뭘 써야 된다 그랬죠? 판다스의 리드 HTML을 쓰면은 굉장히 쉽다 그랬죠. 그래서 pd. 요거를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들어오게 되죠. 이거를 저장하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공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페이지와 비교해 보면은 네오팩트, ST팜, 메디콕스 이런 게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네오팩트, ST팜, 메디콕스 동일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죠. 그리고 내가 다른 날짜 공시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셀데이트 부분만 바꾸면 되거든요. 21일을 하고
다시 똑같은 코드를 쭉 실행한 다음에 여기를 확인해 보면은 이제 1월 20일에 해당하는 정보가 나타나겠죠. 우리 기술 투자 뭐 스펙 DAP 나타나는데 화면에 가서 1월 20일을 찍어 보면 실제로 우리 기술 투자 스펙 DAP 이렇게 쿼리 부분에 셀 데이트만 변경해 주시면은 해당 날짜의 정보를 굉장히 쉽게 크롤링 하실 수 있습니다.